초보자분들은 크모비를 할 때 노하우가 있다면? 그때는 크모비는 하지 마세요. 이런 한 사이클을 경험을 여러 번 해보고 되면 그때 크모비를 도전해보는 걸 추천을 하고요. 제가 예상하지 않은 그런 플랫폼도 있나요? 저는 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업로드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거기에서 제 물건을 사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 온라인 사업에 종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구매 대행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노하우, 정말 돈 되는 정보들을 많이 알려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 걸음 오신 원더머니님을 위해서 박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더머니님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그 원더머니님 어떤 분인지 한번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원더입니다. 저는 온라인 사업 4년차 셀러이고요. 구매 대행은 2022년 4월에 이제 시작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했고 지금은 구매 대행과 그리고 사입 판매, 그리고 쿠팡 로켓크로스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된 정보들과 제가 실제로 겪었던 에피소드들을 엮어서 콘텐츠로 만들어서 원더머니 채널에 올리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사입, 중국 수입하는 거잖아요. 네. 로켓크로스, 사입해서 로켓크로스를 한다는 거죠? 사입해서 개별적으로 판매도 하고 있고 쿠팡 로켓크로스 판매도 하고 있고 로켓크로스는 조금 뭐 일반적인 상품들? 일반적인 상품이고 사입 판매도 병행 수입은 아니고요. 제가 직접 국내 이제 사입이든 뭐든? 네, 해외든 해외에서 가지고 제작해서 가지고 와서 제가 그걸로 제 이제 브랜드를 만들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구매 대행은 일본인가요? 중국인가요? 미국인가요? 중국만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부 다 중국, 대중국 그 비즈니스만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시작한 거는 22년 4월이니까 네. 거의 좀 있으면 2년. 네, 맞아요. 이 온라인 사업 하기 시기 전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유아교육을 전공을 해서 13년간 어린이집 운영했어요. 운영이요? 네. 왜 그만두셨어요? 되게 좋은 일이었고 의미가 있는 일이었는데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스트레스도 심하고 번아웃도 세게 와서 결국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만두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긴 많이 힘들죠. 아이를 보고 또 학부모님을 상대하는 일들이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진짜 온라인 하고 나선 사람 만날 일이 없죠. 맞아요. 그게 저 오늘도 여기에 오면서 맨날 골방에서 혼자서 일하다가 네. 오랜만에 나와서 바깥 공기 쐬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발걸음 가볍게 먹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다가 이커머스 쪽은 사실 너무 괴리감이 크거든요. 네. 도대체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어요? 일을 그만두고 나서 아이하고 되게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마침 딱 코로나가 시작해서 학교들이 이제 개학을 안 하고 전 세계가 다 빗장을 걸어 잠글 때 그때여서 신나게 아이하고 시간을 보내고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저는 일을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계속 생각을 하다가 저는 온라인에 진짜 온자도 모르던 완벽한 오프라인형 인간이었거든요. 내가 세제가 필요하면 집 앞에 마트에 가서 세제를 사야 되고 내가 뭐 볼펜이 필요하면 집 근처 문구점에 가서 사야 되고 그렇게 오프라인형 인간이었던 제가 뭘 해먹고 살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온라인이 앞으로 대세라는 것에 반대를 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래 기왕에 돈을 벌 거면 대세장에서 벌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을 시작하고 느낀 큰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아이를 키우는 엄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맞벌이로 워킹맘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남편하고도 월말 부부, 주말 부부 생활을 8년 정도 했어요. 오. 그때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대부분의 엄마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만약에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지금 있어야 되는 그 환경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러면 엄마들은 일단 기본 디폴트 값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러고 있나 이 생각부터 하시거든요. 때려쳐야지 이 생각부터 하시는데
이렇게 온라인 사업을 이제 구매 대행을 시작하고 나서 일단 내 시간을 나의 자의대로 배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이었어요. 아 맞아. 어쨌든 집에 엄마가 계속 있으니까 아이는 참 좋아하겠어요. 그쵸? 네, 아이는 좋아하는데 근데 또 아시잖아요. 이제 사업 초기에는 나를 갈아 넣어야 이게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갈 때까지는 시간이 없는 엄마여서 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구매 대행 처음 시작했을 때 지금 원더님께서는 가장 집중적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음. 그냥 명료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매일매일 소싱하고 매일매일 업로드하는 거. 그것만 했어요. 지금도 거의 끊임없이 하고 계시죠? 그렇죠. 계속 매일 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소위 잘 나간다는 대박 셀러님들의 영상을 다 찾아봤거든요. 스트레님 것도 막 보고 막 봤는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니까 다 각자의 방식으로 큰 돈을 버셨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바로 꾸준함이랑 끈기였어요. 근데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전혀 온라인과 관계없는 오프라인형 인간으로 살다가 갑자기 온라인 세계에 들어왔는데 그 10년, 20년 경력을 가졌던 그런 분들의 노하우를 제가 순식간에 가져올 수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따라 한다고 해도 그분들하고 100% 같아질 수도 없고 그리고 그분들이 됐다고 해서 제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근데 정확하게 매일매일 소싱하고 매일매일 업로드를 하면 그건 너무 투명한 결과값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쯤에서 현재 네. 월 매출과 네. 순수익이 궁금합니다. 현재 구매 대행은 월 매출 4천만 원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순수익은 뭐 500에서 8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오. 어린이집을 운영하실 때는 사실 그래도 그것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투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어쨌든. 네. 근데 이 이커머스 구매 대행은 얼마 갖고 시작했어요? 솔직하게. 저는 40만 원짜리 게이밍 노트북을 당근에서 샀고요. 그리고 톱모니터는 필요하더라고요. 아, 필요하죠. 그래서 모니터 하나 사고 통십 판매하면 한 4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거 내고 시작했어요. 그러면 100만 원도 100만 원 내외? 네, 100만 원도 안 들었던. 그리고 첫 달 매출이 얼마 안 나왔으니까 뭐 돈이 들어갈 일이 없었겠네요. 네, 전 매출이 적으니까 뭐 돈 낼 경우가 좀 걸리고 싶은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원더님의 사업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어떤 카테고리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시나요? 네, 저는 크모비 전문입니다. 저도 근데 처음엔 절대 이렇지 않았는데요. 알리나 뭐 이런 다른 마켓들이 한국으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크모비까지 쉽게 가지고 오지 못할 거라는 판단도 있었고 그래서 크모비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실행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만큼은 아니더라고요. 반품이 뭐 10개 사면 10개 다 반품이 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은. 그래서 크모비가 할만하다라고 생각했어요. 큰 거는 얼마나 큰 것까지 팔아봤어요? 지금 오고 있는 게 네. 전동 지게차인데 지게차요? 근데 작아요. 350kg밖에 안 해요. 아니 잠깐, 지게차면 제가 말하는 그 이렇게 올리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이거를 그게 작아요. 작은 350kg짜리. 살만하다. 도대체 350kg로 뭘 든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큰 거는 얼마나 큰 거까지 팔아봤어요? 부피로 따졌을 때. 부피로 따졌을 때 기억에 남는 거. 부피로 따졌을 때 제일 좀 쇼킹했던 게 울타리를 팔았는데 울타리요? 네, 울타리가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포장이 돼서 올 줄 알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조립으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요렇게 얇은 게 한 3층 높이 정도까지 이렇게 높이 이렇게 와가지고 진짜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포장을 왜 그렇게 했지? 이거 아니야? 당해봐라 이씨. 중국 셀러가 한국인들한테 야이 당해봐라 이씨. 근데 초보자분들은 본인들 마음속에 크루즈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초보자분들은 크모비를 할 때 좀 노하우가 있다면? 일단은 내가 완전 생초보다 뭐 시작한 지 한 달 그럴 때는 크모비는 하지 마세요. 저도 그때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월 매출이 1억이에요. 그럼 100만 원짜리 반품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뭐 속은 쓰리지만 툭툭 털고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매출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짜리 반품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건 멘탈 회복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크모비를 별로 추천은 하진 않고 2, 3개월 정도는 내가 잔잔한 것들을 팔면서
이런 한 사이클을 경험을 여러 번 해보고 조금 자신감이 붙고 이제 나의 멘탈이 좀 정리가 되면 그때 크모비를 도전해보는 걸 추천을 하고요. 한 5, 6개월 동안 계속 잔잔한 제품들 팔다가 이제 크고 무겁고 비싼 것들을 팔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마음을 딱 먹은 제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신조어가 있거든요.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죽으란 법은 없다. 하늘이 무서워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네, 옛날부터 뭐 혼자서 뭐 아이도 키우고 일도 하면서 늘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신조인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크모비 시작을 하면서 그걸 다시 마음속에 품고 덤볐던 것 같아요. 결국은 마인드예요. 네, 마인드예요. 네. 여기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2-3달 정도 이제 잔잔바리 팔다가 크모비를 팔아야겠어. 이제 난 네. 팔아도 될 정도의 내공은 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크모비를 선택할 때도 이 상품은 좀 파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기준이 있어요. 네, 그거를 고르는 법을 좀 얘기해 주시면은 이제 2-3개월 잔잔바리 팔다가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고 할 것 같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고가의 기계류 같은 것들은 포장 자체가 굉장히 견고해요. 그럼 그렇게 해서 다 견고하게 포장을 해주시면 이제 배송 대행지로 와서 제가 한 번 더 2차로 포장을 더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좀 비싼 제품인데 이 판매자가 그렇게 소통도 원활하지 않고 나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그러면 포장은 그냥 적당하게 하고 저는 배송 대행지에 와서 다 해체해서 다시 재검수를 하고 재포장을 합니다. 오, 굉장한 노하우네요. 이게 첫 번째 상품이 팔리게 돼서 제대로 배송이 갔으면 그때부터 되게 쉬워요. 맞아요. 네, 똑같은 상품이 팔렸을 때는. 근데 그 한계가 이제 조금 이제 두근두근 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어렵거나 까다롭지는 않아요. 자, 입점한 플랫폼은 당연히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지마켓 옥션 이렇게 네.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예상하지 않은 그런 플랫폼도 있나요?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저는 도매매 도매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오, 거기 비중도 좀 되나요?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어쨌든 작지만 나한테 파이프라인. 네, 있어요. 이거 되게 좋은 꿀팁이다. 그러면 거기서 또 한 개씩 사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나요? 그럼요. 그렇게도 오. 해드립니다. 오, 근데 구매 대행 업자들도 받아주나요? 네, 가능해요. 오, 도매매 도매국에 제가 업로드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내가 제조업체도 아니고 뭐 도매상도 아닌데 거기에서 제 물건을 사시더라고요. 없으니까 샀겠죠. 그게 키워드인 것 같아요. 키워드 있어요? 똑같은 상품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키워드가 약간씩 다른 것들도 있었고 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볼펜을 산다고 하면 지우개를 같이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약간 기존에 있는 제품에서 약간의 차별성을 둬서 그런 식으로 도매매 도매국에서 물건을 많이 팔았어요. 그 시즌별로 그리고 마켓별로 잘 나가는 카테고리가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좀 간략히 설명 가능하실까요? 잔잔하게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네이버가 많이 나가는 것 네이버. 같아요. 그리고 뭐 농기구 제품, 뭐 농사철에 농기구 제품도 그렇고 기계류 그런 것들도 지마켓 옥션 판매가 괜찮고요. 그리고 저는 취미용품이 인터파크에서 되게 잘 나가거든요. 다. 그럼 가장 잘 나가는 플랫폼은? 지금은 지마켓과 네이버가 제일 잘 나가요. 오, 정산이 빠른 곳만. 뭔가 전략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에서 이제 한 1년 전으로 좀 돌아갈게요. 네, 그 초보 시절에는 소싱을 주로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진짜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왜냐하면 이게 어떤 건지 감을 못 잡고 있었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감이 없으니까 일단 내가 눈에 보이는 건 그냥 했어요. 감이 없어도 매일매일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계속 했거든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생각이라는 걸 좀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내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내가 마트나 편의점 가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는 바로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배송기간이 긴 해외 배송 상품을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그 생각을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것들을 소싱하기 시작했거든요. 해외 배송으로 이 물건을 산다라는 그 이유의 답을 리뷰가 있거나 판매된 개수가 한 개라도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제품들과 비슷한 제품들을 다 소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약 월 순수익 800만 원 정도일 텐데 소싱 마인드라고 해서 여기까지 가기까지 어떤 집념으로 오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신조 죽으라는 죽으란 법은 법은 없다. 없다.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일을 시작을 할 때 음, 제가 저희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과거에는 교육자로 음. 20년 가까이 그렇게 지냈는데 앞으로 향후 최소 10년은 난 진짜 셀러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도움을 달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 사업을 1, 2년, 뭐 5, 6년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게 내 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내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상품에 대한 마케팅 이런 거 하고 있을까요? 구매 대행이라서 안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은 했지만 일단은 마케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효자 상품이 있는 게 되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효자 상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일단 효자 상품이 있으면은 마케팅이나 광고나 이런 세팅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현재 저는 그런 효자 상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품을 등록하면 기본 광고는 다 깔아요. 기본 광고라 하면 뭐 CPC 네, CPC 광고를 되게 조그만한 그런 80원, 50원, 네, 60원 아주 작은 금액으로 G마켓에서요? 전부 다요. 전부 다. 네, 전부 다 깔고 최근에 이제 하는 작업들은 제가 이제 광고를 깔았던 것들 중에서 뭐 노출이 좋고 유입이 좋고 전환율이 좋은 것들을 열심히 이제 체크를 해서 처음부터 번역은 하진 않고 팔린 것들은 번역을 하고 있고 뭐 유입률이나 전환율이 높은 상품들도 번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으면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더 추가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저만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혼자가 아니시죠? 네. 네. 근데 지금 여기 이 저희 채널에는 아직까지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혼자서 했을 때 처음 했을 때 루틴이 좀 듣고 싶어요. 저희 아이는 제가 일하는 거 많이 도와준 친구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혼자서도 잘 놀아주기도 했고 또 꼭 엄마 손이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이제 잘 가고 낯도 가리지 않고 이런 친구여서 엄마가 일하는 걸 많이 도와줘서 정말 고마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다 이제 전제하고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면 소싱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문 프로그램을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아주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업로드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주문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소싱 나머지 마저 하시고 밥 먹고 이제 뭐 하시고 이거를 거의 빠짐없이 매일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매일 토요일, 일요일도? 토요일, 일요일은 수량을 좀 적게. 와,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되는구나. 이제 또 이런 생각이 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구매 대행이 되게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업로드 할 수 있는 사실 진입장벽이 낮은 비즈니스 중에 하나잖아요. 자동화라는 거에 가장 어울리는 사실 저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누군가 나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시점이 왔을 때 알바를 고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느 시점에서 알바를 고용하는 게 좋고 그리고 어떤 분야를 고용을 해서 하는 게 좋은 건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하지 않고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나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뭐 1, 2년은 가능할지 몰라도 5년, 10년 지속은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조금 뭐 일이 있어서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내가 그날 뭐 가족 행사가 있어서 여행을 가야 되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도 매일매일 소싱하고 매일매일 업로드를 하려면 인력을 고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고용을 할 때는 저는 가장 단순 반복 작업이 업로드 작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업로드 하시는 분들 가장 먼저 고용을 했고요. 업로드 하는 것이 좀 안정화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소싱 하시는 분을 제가 고용을 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주문 처리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소싱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개개인마다 관점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소싱은 무조건 셀러가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직접 소싱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나도 아무것도 모르는 나도 했는데 나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 내가 잘 알려드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서 고용을 했던 거고요.
어쨌든 그걸 통해서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나고 네. 수익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인 거죠. 네. 전업주부였고 네. 어린이집을 운영하셨고 네. 아이 엄마셨는데 지금은 어엿한 유튜버의 사장님의 직원도 가지고 있는 한 회사의 대표가 되셨어요. 어떤 게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제가 아이 방학 때마다 해외에 나가서 한 달 살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프라인 사업을 했다든지 뭐 제가 아니면 일을 하지 않았다든지 하면 이런 삶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장기 여행 가는 것 자체도 직장인들은 좀 어렵잖아요. 어디 가셨어요? 제가 말레이시아랑 방콕에 있었어요. 너무 좋았다. 남편분 없이? 아, 네. 그래서 이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간에 대한 걸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 이게 제가 되게 큰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치. 그 시간의 배분을 나 스스로 설정을 하는 것도 저의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프라인 사업을 할 때는 매출이 항상 유리천장 같았다고 할까요? 항상 매출이 어느 정도 선에 딱 머물러 있고 거의 뭐 안정적인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냥 그런 게 원래 맞는가 보다라고 살았어요. 근데 온라인 사업을 시작을 하고 나니까 내가 매출에 한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게 되게 큰 깨달음이었어요. 그쵸. 근데 매출을 내가 원하면,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생각보다 온라인 사업은 나의 노력과 결과값이 공평한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사업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현재는 제 매출이 지금 박스권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것이 제 단기 목표예요. 그리고 저는 일을 오랫동안 하고 싶어요. 최근에 제가 저랑 비슷한 이런 이제 성장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자기 업에서 일을 계속 하고 있고 이런 분들하고 일주일에 4번씩 2시간 동안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만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 공부를 하면서 알았던 사실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일을 오래 하려면 내 업을 좋아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면서 이 일을 오래도록 하고 싶고 저도 뚜트랭님처럼 온라인 최강자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긴장하고 있겠습니다. 자, 원더님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아 진짜 생각보다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 저요? 저는 지금 사실 생각이 잘 안 날 정도로 떨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지금 뚜트랭님이 섭외해 주셨을 때 제가 이거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담당자님 계시는데 제가 굳이 전화를 꼭 해야겠다고 통화를 좀 하자고 그래서 제가 전화로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막 그런 질문을 막 했었어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해서 왔는데 오는 날까지 혹시나 통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어떡하지? 아니 그냥 저는 투트랭님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과거의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있죠. 그냥 온라인의 이응자도 모르는 그런 과거의 저 같은 사람들한테 좀 저의 경험들이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편안하게 잘해주셔서 재밌게 얘기하고 가는 것 같아요. 유튜버 맞네.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원더님을 뵈면서 참 열심히 하시고 참 겸손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굉장히 또 솔직한 또 포부도 말씀해 주셔서 사실 엄청 나중에 잘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을 직관적으로 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원더머니님을 통해서 중국 구매 대행 그리고 초보자분들의 소싱 방법 등 이런 것들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원더머니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